긴급 속보입니다. 서울대 병원 본관 로비에 예고 없는 침묵이 내려앉은 지 3분. 그리고 그의 첫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광선도 현수막도 사전 리허설도 없었다. 유일하게 빛나던 건전등 지연으로 파랗게 떨리는 자동문 센서와 10m 뒤 응급실에서 흘러나온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선이었다. 추석 연휴 전야. 병원의 공기는 늘 그렇듯 팽팽했다. 밤샘 근무로 부어오른 눈꺼풀, 드립팩 흔들리는 소리, 바퀴 달린 침상의 금속 떨림, 그리고 계단참에 서서 로비를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조용한 첫걸음. 김용빈이 계단을 내려오기 직전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가 무대가 아닌 병원을 선택했다는 소문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었다. 홍보팀 누구도, 병동수 간호사 누구도 확답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올까요? 아니, 설마요. 환자들이 자고 있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두 번째 계단을 밟고 있었다. 낡은 대리석 위로 그의 구두굽이 탁 하고 부딪힐 때마다 로비의 공기는 어쩐지 더 맑아지는 듯했다. 오늘 저는 노래를 크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사단막처럼 높아져 있던 경계심이 스르르 내려갔다. 소리 대신 숨, 멜로디 대신 눈빛으로 그는 병원의 규칙을 깨는 대신 병원의 리듬을 들었다. 아이쿠에서 내려온 의료진 몇 명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마스크 너머의 눈매는 단단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첫 곡은 예상 밖이었다. 마이크도 반주도 없이 그는 아주 낮게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병원의 소음과 정확히 같은 박자로 심전도의 삑 소리 사이 틈으로 들어가는 길을 골라 소리의 체온을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듯했다. 로비 천장에 걸린 추석 연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공조기의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숨이 공중의 결을 바꿔놓은 걸까? 그리고 첫 번째 반전. 그는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오른손으로 허공에 보이지 않는 박을 그리더니 주변을 둘러싼 의료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가 급히 달려 나와 멈칫했다. 밤 근무표를 다시 확인하려 내려오던 전공이었다. 그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로비의 중심을 톡 하고 건드렸다. 모두의 시선이 펜으로 향한 찰나 김용빈이 발을 움직였다. 펜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타이밍에 맞추어 그의 발끝이 무대를 시작했다. 소리 없는 탭댄스. 바닥과 팔 사이에 마찰이 만들어낸 미세한 속삭임이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박을 안정시키는 간격으로 흘렀다. 두 번째 반전은 더 조용했다. 계단참 난간 뒤쪽에서 머리만 내밀던 아이가 있었다. 왼팔에는 아직 검은 밴드가 감겨 있었고 눈동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양초처럼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마스크 밖으로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소리 크게 못 들음. 김용빈은 멈춰서서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가리킨 뒤 양손을 포개어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우리 이렇게 들어요. 그는 고개 키를 더 낮추고 한 음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마치 소리를 공처럼 가볍게 만들어 아이에게 굴려보내는 것처럼. 셋째 반전은 계획되지 않은 합창이었다. 7층 병동의 한 간호사가 순찰 중이던 보안 요원에게 잠시 난간을 내어 달라 부탁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허밍으로 하음을 얹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마침내 30여 명의 의료진이 남의 귀로는 겨우 알아차릴 수 있을까 말까 한 크기로 그의 선율에 기대어 목을 열었다. 마스크 속에서 울림은 더 따뜻해졌고 로비의 공기는 계절을 바꾸듯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마스크 합창이라고 불렀다. 소리를 줄여 사랑을 키우는 방식, 그 이상한 역설. 그러나 진짜 눈물이 터진 건 네 번째 반전이었다. 로비 가장자리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한동안 조율도 못한 채 비상용 가림천 아래 조용히 눕혀져 있던 그것. 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덮개가 젖히는 소리와 함께 하얀 코트의 손이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아이쿠 베테랑 간호사였고 과거에는 교회 반주자였다. 저음은 부서질 듯 흔들렸지만
두 번째 음은 맑았다. 오늘은 조금만. 환자들 잠들 때까지 간호사의 말에 김용빈은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병원 내 방송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완전한 생음. 하지만 누군가 확성기를 꺼버린 듯. 그 소리는 끝내 크지 않았다. 대신 선명했다. 마치 눈물의 경계를 따라 노래하는 듯했다. 다섯 번째 반전은 무대 아래에서 일어났다. 로비 중앙, 휠체어에 앉은 노모가 있었다. 손등에는 주사 자국이 꽃무늬처럼 흩어져 있었다. 긴 시간 침묵하던 그녀가 노래 세 번째 후렴에서 입술을 열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충분히. 한 음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 뒤에 서 있던 장남의 어깨가 무너졌다. 장남은 의료진에게 수차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 순간을 위해 모두가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섯 번째 반전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옥상 채광창이 열리며 늦저녁 바람이 로비로 흘러들었다. 추석 달이 막 차오르던 시간, 로비 바닥의 그림자들이 길어지자 그는 노랫말의 마지막 줄을 바꾸었다. 가사는 사랑을 잃은 뒤에 허무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 딱 한 문장을 얹었다. 오늘 밤 우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마스크 안쪽을 적시고 뺨에 선을 타고 조용히 떨어졌다. 누가 먼저였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10명, 30명, 50명, 마침내 100명 가까운 의료진이, 그리고 보호자들이, 환자들이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눈을 감고 울었다. 일곱 번째 반전은 더 명징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로비 스크린에는 QR코드가 떠 있었다. 병원의 어느 부서도 요청하지 않은 화면 전환이었다. 누가 언제 올렸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코드에 담긴 페이지는 간단 명료했다. 익명 기부, 오늘. 사랑을 환자에게. 그는 말없이 손짓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덧붙인 단 한 문장. 공기는 결심하는 사람들의 호흡으로 촘촘해졌다. 계산대를 찾는 발걸음 대신 각자의 휴대전화 위로 조용한 클릭 소리만이 켜켜이 쌓였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그는 떠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로비 한쪽으로 물러나 의료진의 교대 시간을 기다렸다. 손소독제를 한 번, 두 번 더 누르고 각자 다른 색의 눈을 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밤도 부탁드립니다.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다시 섰다가 또 앉았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가수님, 이제 진짜 가셔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제 무대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소리를 내지 않는 노래를 시작했다. 입술만으로, 눈빛만으로, 손끝만으로 음표 없는 악보를 잠든 사람들의 머리맡에 얹어두었다. 그날 밤 공식 포스터도 기사도 없었지만 병원은 오래 기억할 단어 하나를 공유했다. 기적. 누군가에게 기적은 종양이 사라지는 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멈추었던 식욕이 돌아오는 일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끝의 떨림이 잠시 멎는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날의 기적은 조금 달랐다. 우리는 우리를 돌봐줄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된 밤, 믿음이 서로를 치료한 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에는 짧은 메모가 붙었다. 어젯밤 당신이 건넨 눈빛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그 아래로 붙은 작은 포스트잇들이 파도처럼 이어졌다. 같이 울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나도 당신의 환자였던 적 있어요. 네가 당신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모. 누군가 휠체어 높이에 맞추어 아주 낮게 붙인 쪽지. 어제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사실 음악은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 노랫말은 약물이 아니고 후렴은 수술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묶어주는 끈이 약보다 빨리, 더 깊게, 정확하게 작동한다. 그 끈은 이름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고 침묵이라 부르며 혹은 기적이라 부른다. 어젯밤
서울대 병원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그런 무명의 일들이 서로 기대어 만든 하나의 장면이었다. 무대 뒤 LED가 아닌 심전도 초록빛이 조명인 무대. 관객석 대신 병상과 의자가 놓인 객석. 대신 교대가 이어지는 커튼콜. 밤 이후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못했다. 몇 곡이었는지, 몇 분이었는지, 누가 처음 울었는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추석을 앞둔 도시가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한 가수가 병원의 리듬을 읽었고 그 리듬 위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시에 박자를 맞추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박자는 놀랍도록 단순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나도 여기 있을 수 있다. 긴급 보도는 여기서 마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밤 누군가는 다시 로비를 지나며 어젯밤의 공기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허밍을 시작할 것이다. 그 작은 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심장으로 스며들어 한 사람의 밤을 건너게 할 것이다. 는 그 과정을 여전히 기적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점에 어젯밤 그의 조용한 첫걸음이 있었다.